미용업 안전위생관리 한민경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기반으로 우리 미용업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미용사, 미용업소의 내외부 환경관리 그리고 고객상담을 통해서 수집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을 제안하고 미용 시술의 종류와 이제 미용 요금도 안내하고 그렇게 미용 서비스 시술을 받기 위한 고객에게 접점 상황별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불특정 다수일 때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전과 위생 관리 개념이, 위생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좀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용사의 손위생 관리입니다. 미용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종사자죠. 위생적인 환경에서 고객의 미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용사는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허용된 개방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고객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고객 신체의 일부분인 두피, 모발을 중심으로 이제 손, 피부 등에 접촉하면서 대화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염을 비롯한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공중위생의 유지, 그다음에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관점에서 미용 업무를 면허 취득자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용업 종사자는 자신은 물론 고객 그리고 동료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 올바른 위생 관리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우리가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미용 업무의 대부분은 이제 고객의 모발, 두피 펌제, 연모제, 중화제, 샴푸제 등과 같은 화학약품이나 에센스, 왁스 등 스타일링 제품을 사용하죠. 그렇다 보니까 손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손 관리가 소홀할 경우에는 손등이 트거나 갈라지거나 가려움을 동반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긴다거나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한 병원균으로 인한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위생적인 손 관리 기본인 손 씻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손을 누가 못 씻겠습니다. 못 씻을까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반드시 그럴 때는 미용 장갑을 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염색, 에멀전 작업할 때는 항상 미용 장갑을 착용하셔야 돼요. 미용 작업 착용이 어려울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작업 종료와 동시에 세정제 있죠. 비누라든가 세정제로 약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위생적으로 처리된 타월을 이용해서 손에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보습제를 사용해서 손이 더 안 좋아지는 걸 좀 막으셔야 됩니다.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시술 전 우리가 이제 모발을 만지기 전에 세정제로 손 씻고요. 시술 중에도 필요 시에는 손 소독을 합니다. 중간중간. 시술 후에는 깨끗이 씻고 소독하셔야 됩니다. 손톱 관리입니다. 손톱은요, 짧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손을 이용하는데,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디자이너 쌤들 보면, 네일들을 많이 합니다. 젤 네일을 특히 많이 하는데, 젤 네일을 미용하고 샴푸를 하다 보니까 좀 두껍게 해갖고, 뭐, 이런 거를 액세서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두껍게 하시고, 젤 네일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많이 길어졌을 때 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라든가 그래서 관리를 못했을 때 그 손톱을 가지고 고객을 케어를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젤 네일이 두꺼워지고 길어지면 좀 아파요. 샴푸할 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유지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청결하게 유지하셔서 세균 감염에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정기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소독제 있죠. 사용으로 미생물 수를 감소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것. 손 씻기 세정제와 물을 이용해서 손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씻고요. 손소독과 손 씻기 다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무 중에도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손소독, 손 씻기 잘 하셨으면 합니다. 채취 관리입니다. 채취 관리. 매일 샤워로 청결을 유지하고, 우리 미용사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활들 하죠. 매일 샤워하고, 머리 드라이하고, 뭐 메이크업하고, 그리고 이제 근무 준비하시니까, 의복은 청결한 의복을 착용하고요. 탈취제, 필요시 탈취제, 데오드런트 같은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채취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고객들과 가까운 거리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은 우리 신체에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땀샘이 전신에 분포해서 에크린샘과 에크린 땀샘이죠. 에크린 땀샘, 겨드랑이 이렇게 특정 부위에 분포한 아포크린 땀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에크린 땀샘은 냄새가 없고 투명한 땀으로 더운 날에 이렇게 운동할 때 흘리는 땀이에요. 그리고 아포크린 땀샘은 이제 우리가 지방산과 유기물이 함유된 땀으로 이제 무취의 땀을 분비는 하지만 피지의 세균들로 인해서 강한 악취를 유발하는 지방산과 암모니아로 분해되어 심한 경우에는 겨드랑이 부분이 노랗게 착색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업무상 공간 이동이 많은 우리 미용사는요, 굉장히 좀 시원한 데서 일하는 편이잖아요, 다들 그죠? 에어컨 빵빵한 데서 일들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자연스럽게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직무 수행 시 착용했던 옷은 매일 세탁해서 청결한 상태 유지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천연 섬유 소재의 옷 착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몸에 너무 꽉 조이는 의상이나 폴리에스터, 나일론 같은 소재는 그런 걸로만 이렇게 섬유로만 구성된 의상은 통풍과 땀 흡수가 어려워서 피부가 숨쉬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용 업무 시에는 통풍이 잘 되고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재의 의상을 선택하셔서 착용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발냄새 관리. 미용 업무는 고객의 모발을 손질하고 두피 관리를 위해서 고객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죠. 30c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하는데 고객에게 언제나 청결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미용사는 채취, 몸에서 나는 냄새, 입에서 나는 냄새, 구취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땀샘에서 분비되는 이 땀 냄새를 위해서도 채취 관리, 그리고 이제 입에서 나는 거, 그다음 발냄새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죠? 건강을 위해서도 요거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복장 관리입니다. 청결성.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요. 단정하고 전문적인 복장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화려한 복장은 조금 그렇죠. 그죠?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남자 고객이 커트하고 나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제가 이제 미용실에 원장으로 있을 때, 원장님, 저 디자이너 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이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슨 실수를 했나 했거든요. 그랬더니 옷이 너무 파인 걸 입어서 앞머리를 자를 때 앞에 와서 하는데 또 굉장히 이제 몸이 좀 컸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눈을 어디다 둘 수가 없어서 눈을 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려한 것도 좋고 뭐 이렇게 개성을 드러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근무하고 일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는 좀 더 단정하고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복장을 하셨으면 합니다. 기능성, 업무에 적합한 복장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이제 개방된 공간이잖아요. 우리 미용실이. 그러다 보니까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과 사고 예방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손톱은 샴푸 시에는 물론 커트나 펌 하실 때도 고객의 두피에 닿아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말을 안 합니다. 꾹 참습니다. 그리고 또 팔찌, 반지, 네일 장식 등 돌출이 심하면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과의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는 우리 일이다 보니까 구취와 채취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하는 복장, 미용 업무 시, 밖에서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미용실에서 근무하실 때 업무 시에는 작업의 능률과 안전성을 고려해서 노출이 너무 심하거나 속이 지나치게 비치거나 몸이 심하게 붓거나 몸에 치렁치렁하거나 오염이나 얼굴 심한 의상은 삼가셔야 됩니다. 업무의 대부분을 서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주지 않는 디자인의 신발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굽의 높이나 재질, 통풍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용사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건강 검진도 받으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취관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장 더 있으니까 미용 업무는요 근접한 거리에서 수시로 구취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식후에 그리고 또 흡연 요새 하는 친구들 많죠. 디자이너 쌤들도 흡연 직후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피시고 난 후에 입안이 건조한 상태 그리고 충치가 있다던가 잇몸 질환이 있을 경우도 그렇고 마늘이나 양파, 파 등 자극적인 음식을 식사하셨고 자극적인 음식물을 섭취하셨을 때나 아니면 식사 시간을 놓쳐갖고 식사 시간이 지나서 너무 배가 고픈 상태, 허기진 상태가 되거나 지속적인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 아니면 음주, 그죠? 지나친 음주 그리고 이제 흡연으로 인해서 구강 조직이 건조해졌을 때 구취가 좀 많이 납니다, 그죠? 식후 3분 이내에 양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양치는 구강 청결제는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시. 그리고 음식주의, 자극적 음식 섭취를 저 같은 경우도 미용실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음식물 섭취를 이제 파, 마늘 뭐 그런 거 있죠. 냄새가 날 것 같다는 음식들은 제가 좀 피했습니다. 하루 전날도 저는 잘 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용업소 환경위생입니다. 청결 유지,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해야 된다. 주기적인 환기로 공기질 관리, 온도, 습도 관리,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며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미용실은 이 법의 3조의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있잖아요. 그죠? 화학물질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런 걸로 인해서 미용업소의 기온, 온도하고 습도 기온은 대기 온도를 말하고 습도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 정도를 말하는데 생활하는데 최적의 온도인 18도씨 정도에서
15 내지 20도 정도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맞추고, 습도는 40에서 70% 정도면 쾌적함을 또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맞추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15도에서 70% 정도, 18, 20도에서는 18, 20도에서는 60%, 21도에서는 50%, 24도씨 이상에서는 40%가 적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용실 이제 업소에서는 실내 온도는 펌 또는 연모제 시술에 적합한 온도가 한 20도 안팎이잖아요. 그죠? 외부의 온도에 따라 냉난방기를 적절히 사용해서 항상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시고요. 깨끗한 공기를 인위적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환기구나 창문 출입구 개방해서 환기나 이렇게 송풍기나 환풍기, 후드, 공기청정기 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기계 환기로도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계 환기는 될 수 있으면 후드를 통해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요. 실내에 더워진 공기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 외부로 배출되는 원리를 이용한 환기로 이제 공기 순환을 이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 환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좀 환기는 고객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롱 펌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후후 불면서 하잖아요. 매직도 그럴 때가 있죠. 불지는 않더라도 이제 매직 같은 경우도 약을 먹은 단백질인 모발을 우리가 180도의 온도로 이렇게 다 쭉 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죠? 그 화학 기체가 돼가지고 저희가 다 들이마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저는 이제 이거 프레스 작업이나 아이롱 작업을 할 때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도 문 열어놓고 있고 환기 해놓고 그리고 나가셔도 이제 그게 끝나도 환기를 꼭 합니다. 우리들의 건강은 우리가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서 못하시면 옆에 있는 보신 분들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환기해주고 주변 정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분리 배출의 4대 원칙을 한번 써봤어요.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요거. 그리고 이제 멸균이요. 소독의 가장 안전한 상태가 멸균인데 모든 미생물을 제거해서 무균 상태가 멸균입니다. 우리 멸균 우유 뭐 그런 거 있죠. 유익한 세균과 유해한 세균을 모두 제거하는 겁니다. 물체의 표면 또는 내부에 분포하는 모든 세균을 완전히 제거하는 걸 멸균이라고 하고요. 소독은 미생물의 감염력을 억제하는 겁니다. 소독은 물체의 표면 또는 내부에 분포한 병원균을 죽여서 감염력을 없애는 것뿐이다. 비병원성 미생물은 남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소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살균은 뭘까요? 살균은 유해한 것만 죽이는 선택적 제거입니다. 살균은 다시 한번요. 유해한 것만 죽이는 선택적 제거를 한다. 물리적 화학적 방법으로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이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균 상태이긴 하지만 유익한 것은 남기고 유해한 것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 물질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영구적 산화염료, 과산화수소를 산화시켜서 방향적 디아민을 생성한다. 이거 우리 염색약 얘기하는 거죠. 눈, 코, 인후 자격합니다. 고객들은 한 번씩 왔다가 가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2달에 한 번 왔다 가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좀 피부 쪽으로는 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금속성 염료도 있죠. 납을 포함한 복합물질, 콜타르도 있고요. 돌연변이를 유발을 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염색하실 때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있죠. 항상 에멀전 하실 때는 장갑을 끼고 하시라고요. 그죠? 탈색제, 과산화수, 과산화나트륨, 수산화암모늄, 황산암모늄, 그 다음에 과황산칼륨, 요거는 피부, 눈, 코, 인후, 그 다음에 폐 자극을 유발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이제 펌제도 이제 우리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두통과 어지러움, 그 다음에 호흡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중화제는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중화제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샴푸와 컨디셔너는 피부염 및 천식, 헤어스프레이는 폐 호흡기 질환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용 쓰레기 분류 방법을 밑에다 좀 써봤습니다. 종이 묶어서 배출한다. 우유팩은 비우고 물로 헹궈서 제거할 거 제거하고 주위에서 배출한다. 알루미늄 케온, 그리고 부탄가스. 요새는 뭐 아파트나 어디나 다 이제 분리할 수 있게 다 해놔서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애지간한 건 다 아시는 것 같고, 미용실도 이제 이렇게 다 좀 분리가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분리가 안 된 곳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분리해서 배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내데스크 공간이고요. 한번 다 미용실을 다니시니까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고객 대기 공간, 작업 공간, 그 다음에 직원 휴게 공간, 제품 보관 공간, 샴푸 공간. 저희가 직원 휴게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 놨지만 굉장히 협소하게 마련해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염색 볼 씻는다든가 파마약 준비하는데도 가깝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환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환풍기 사용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폐기물 관리, 재활용, 가능 품목 분리하시고요.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죠. 위험 폐기물은 전문 업체 위탁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특수 쓰레기 황색 종량제 봉투, 백색 마대 봉투에다가는 이제 가연성 쓰레기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매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쓰실 때는 이제 가서 물어보시고 구매하셔서 백색 마대 봉투를 쓰시든 황색 종량제 봉투를 쓰든 이렇게 갖고 구매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잘 쓰시면 됩니다. 요거 아끼셨다가 대박 맞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전 봤어요, 한번. 그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다가 그리고 이제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것도 수거하는 날에 맞춰서 일에 맞춰서 배출을 하셔야 됩니다. 미용업소에서 관리하는 타월은 고객의 신체에 직접 닿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사용한 타월은 반드시 세탁해서 건조해야 됩니다.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업체에다가 맡기시는 경우도 많아서 아니면 이제 요새는 이제 타월을 쓰게 되면 건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건조가 좀 빠르게 되죠. 용도별로 구분해서 관리해야 되고 타월 세탁 시 일반 세탁물과 분리해서 세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 세탁물과 같이 쓰는 건 아닙니다. 용도별 구분으로 사용하고 염색용인지 펌어용인지 아니면 일반용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염색용은 좀 염색이 묻으면 잘 안 닦이잖아요. 그죠? 세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염색용으로 빼놓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좀 구분해서 분리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세제로 깨끗이 세탁을 하고 완전 건조 후에 보관을 한다. 타월 관리, 업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요새는 가운 관리입니다. 가운의 종류, 커트 고객은 머리카락이 고객의 몸 안으로 들어가 옷에 묻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신을 감쌀 수 있는 모양의 가운을 사용하고 또 정전기 방지 발수 코팅이 되어 있는 가운들도 많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소재를 선택하시는 거 좋습니다. 고객 사진 보면 펌 컬러 미용업소에 장시간 머무는 고객에게 이제 사용하는 이제 전체를 좀 가려줄 수 있는 옷이잖아요. 그죠? 업소에 따라서 계절별로 준비하시고요. 일회용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면 좋습니다. 요거는 세탁기는 안 돌리고 우리가 일반에 그러니까 일반 매일 세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헤어 커트시 사용하고 코팅이 되어 있는 소재로 선택을 하고 가운의 종류 커트 고객은 뭐 커트 고객에게 쓸 때도 있고 또 염색이나 펌어 할 때도 쓸 수 있죠. 그리고 고객이 미용실에서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시면서 옷에 뭐가 묻지 않게 항상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펌업보, 컬러보도 있고 겉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레자로 되어 있죠. 안쪽면은 얇은 천으로 되어 있어서 수분이나 약재가 흡수하지 않지만 길이가 짧아서 긴 머리 고객이 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가운 세탁도 이제 소재가 세탁 가능한 소재, 레자, 비닐 등과 같이 세탁하지 않으셔야 되고 가운 표면을 닦아서 사용하는 소재도 있어요. 그죠? 세탁이 가능한 소재는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등 합성 소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탁하기 전에 가운의 소재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업소는 전기, 상하수도, 조명, 온수기, 간판, 현수막, 환풍기, 냉난방기, 그리고 또 소화기, 또 뭐가 있죠? 다양한 시설 및 설비가 있어요. 이것들은 미용업소 종사자와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검진, 철저한 관리 필요합니다. 또한 미용업소 도구 관리 있잖아요. 도구의 종류 뭐 가위, 빗, 핀셋, 뭐 펌어, 로드, 핀 등이 있는데 머리카락이나 두피에 직접 닿았던 도구 있죠.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 후에 각각 도구의 재질에 맞게 소독해서 소독된 기구하고 소독되지 않은 기구는 항상 분리해서 놓으셔야 됩니다. 미용 도구의 살균 소독 방법은 업무 대부분을 미용사가 자신의 손과 미용기기, 도구, 전문 제품을 이용해서 고객의 모발하고 두피에 행해지잖아요. 고객의 위상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 미용사의 위생을 철저한 살균 소독 필요로 합니다. 습열은 어떤 게 있냐면 습열은 100도씨 물에 20분간 끓여서 살균하는 방법입니다. 습열은 100도씨 물에 끓을 때 20분입니다. 끓기 전부터가 아니고 100도씨 물에 20분간 끓여서 살균하고 건열은 타월, 꺼즈, 면직물 등을 살균에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은 이제 전기 위생기의 자외선은 이제 미용업소 위생 처리된 기구들을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데 사용합니다. 클리퍼라든가 클리퍼 날, 뭐 레자 날, 레자는 뭐 레자 가위 뭐 그런 것들 있죠. 화학적 방법 결과를 가장 확실하게 기댈 수 있는 살균 소독 방법으로 많은 미용업소에서 박테리아 제거, 번식 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화학제는 농도에 따라 살균제와 소독제로 구분되고요. 부작용이 심해 사용 시 주의해야 되고 낮은 농도의 화학제는 안전성이 높아서 일반 소독약으로 사용됩니다. 좋은 소독약의 조건은 뭘까요? 피부에 자극이나 손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냄새가 없어야 된다. 구입 가격이 경제적이어야 된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